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를 다시 한 3개월 정도 아주 열심히 한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하나 얻게 됐거든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이 지금 한 조회수 한 70만 넘어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나오기까지 제가 어떤 고민을 해가지고 막 유튜브를 좀 이해해 보려고 했고 제 나름 가진 가설을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를 좀 공유드리면 참 좋겠다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구독자 1000달이긴 하지만 사실 저와 비슷한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좀 요긴하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바로 결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초반 한 3초 상징적이긴 하지만 요 짧은 시간을 좀 잡는 게 되게 필요하죠. 그죠? 넘기면 소용이 없잖아요.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누군가는 3초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5초라고도 하는데 일단 3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이걸 안 돌리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제 나름의 결론은 그런 거였어요. 문장을 한 2개 정도 던지자. 근데 첫 번째 문장에는 익숙한 거를 던져야 되겠다. 대중성이 높은 문장을 던지자. 나 이거 알아. 나 이거 들어봤어. 라고 하는 문장을 던지자. 두 번째 문장은 그 익숙한 거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었네? 라는 궁금증을 좀 던지자. 이렇게 두 문장을 좀 배치해 보자가 이런 성과를 냈던 이유라고 저는 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. 그러면 제가 그 과정에서 어떤 시도들을 했고 잘 된 케이스, 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케이스가 있었는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예를 들면 여러 시도들을 했지만 사실 잘 된 케이스 요거 하나가 저한테 중요한 이정표였어요. 파리의 에펠탑이라고 하는 여행을 가봤든 안 가봤든 익숙한 거죠. 그리고 관심이 좀 높을 법한 거예요. 깔때기로 치면은 이 펀을 상해서 깔때기가 좀 높게 친 거죠.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을 던집니다. 여기에 비밀의 아파트가 있다는 거를 혹시 아셨냐? 저도 모르는 사실이기도 하고, 이 에펠탑을 아는 분 중에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좀 많을, 궁금증을 자아내는 좀 요소일 수 있잖아요. 이 두 문장이 결합되다 보니까 일단 첫 출발은 통과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3초를 넘어서 보게 되는 거죠. 근데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안 됐던 케이스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두 문장을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.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바우하우스, 그걸 대표하는 교장실이라고 하는 방이 있다는 거 아셨냐? 저한테는 바우하우스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다, 대중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,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교장실은 많이 모를 거기 때문에 호기심을 좀 자아낸 걸 뒤에 배치했던 거죠. 근데 제가 펀을 좀 너무 안일했던 게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대중성이 떨어졌던 거예요. 그러니까 깔때기가 위에서 너무 좁아졌던 거죠. 바우하우스 관심 없는데 해서 그냥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네. 그래서 실제로 이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 컨텐츠는 좀 상대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각상의 순위는 무엇일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 불상도 보게 되고 조각상도 보게 되고 많이 보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상징물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익숙한 것 같아요. 다만 여행을 전 세계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내가 세계 곳곳에 그것도 가장 높은 게 뭐가 있지라고 하는 건 궁금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 시각적인 압도감이 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각적인 자료를 볼 때는 되게 임팩트가 있다라고 보였거든요. 그래서 이 주제를 굳이 두 문장을 하나로 좀 넣긴 했으나 구성 자체는 그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, 요걸 통과했다. 3초를 통과해서 이제 보게 됐다라고 하면 당연한 건 오래 볼수록 좋잖아요. 그러니까 1분이라고 쳤을 때 그 기간 중에 과연 몇 프로까지 플레이를 하느냐에 대한 시간의 승부일 텐데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. 그죠? 근데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니 저는 그런 거였어요. 제 채널 특성상 이야기를 던져야 되는데 그 이야기의 구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하나의 주제의 이야기를 쭉 풀어갈 수도 있고 한 주제이지만 그거에 속한 이야기를 여러 개 다발로 풀 수도 있어요. 그죠? 근데 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다음 문장이 궁금해지게끔 푸는 거는 되게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. 어려운 일이죠. 그러니까 다음 문장이 계속 궁금하게 만든다.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어떤 연극에 무슨 이야기를 들어봤냐,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어땠다, 굉장히 흥미로워 정교하게 이걸 설계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이탈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. 근데 상대적으로 포맷,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다음이 궁금하게 만드는 형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대표적으로 순위라든지 몇 가지 이야기, 그러니까
이 하나의 주제지만 그 안에 속하는 애들 사이에 레벨이 비슷한 거예요. 동일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1번이 궁금해. 그 다음 2번 뭘까? 3번이 뭘까?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기에 되게 좀 유리한 구조, 포맷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요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주제상으로 흥미롭고 대중적이되 궁금증을 자아내고 거기에 순위라고 하는 걸 좀 해보자 라고 해서 다음 순위가 궁금해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야기를 던지심에 있어서 구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. 정리해보면 초반 3초 안에 저는 문장 2개를 구성을 하고 첫 문장에서는 대중성 있게 누구나 좀 쉽게 들어봤을 법한 걸 배치한다. 두 번째 문장, 그 3초 남짓한 짧은 시간의 두 번째 문장에는 그 앞에 알았던 거에서 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장을 배치한다. 그리고 전체 시청을 좀 길게, 비율로 치면은 80% 이상은 되어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약간 노출을 이제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. 3초 컷도 통과하고 80% 이상 플레이를 하더라. 그러면 이제 좀 더 노출을 폭넓게 팍 이렇게 해주는 한 5일에서 일주일 뒤에 팍 폭발적으로 노출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걸 늘리기 위한 어떤 이야기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쇼츠의 거장분들 되게 많잖아요. 뭐 몇 천만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무섭고 귀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여기 귀엽네. 이런 노하우를 또 알고 있어가지고 또 공유를 해준다고 기특하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제 채널 성격에 국한된 그리고 되게 주관적인 연글지 못한 노하우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또 재밌는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.